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의 원인 그리고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네. 이번 한파가 이게 뭐 보통 수준의 한파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북반 그 겨울철에 들어섰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오늘 서울 아침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강한 추위가 나타났는데 저는 오늘 아침이 이번 겨울 기간 중에 가장 추운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역시 우리나라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그렇게 강한 추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 북극발 한파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북극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겨울에 북극도 역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가 머리 위에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북극의 기온이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수일 주기로 반복을 하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북극 진동이라고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 북극 진동이 음해값을 보이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북극의 공기들이 찬 공기들이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서울에 영하 11도에서 12도 정도의 뭐 그냥 준수한 그런 겨울 추위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북극의 찬 공기들이 깨지면서 한 무더기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네. 한 무더기는 저 반대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위를 가져온 공기의 고향이 북극이기 때문에 북극발 추위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를 거의 역대 최강의 한파라고 봐도 될까요?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서 왜 겨울철에 이 북반구가 춥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극과 중위도 사이에 가로막는 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네. 상층 한 12km 정도의 강한 편서풍이 있는데 이 북극과 중위도 간의 기온차가 작아질수록 북극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덜 춥기 때문에 이게 그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현상이 지난 2011년도에 그 겨울이 가장 또 추웠지 않습니까? 네. 또 2016년도에 서울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이 영하 17.9도니까 근래에 들어서 지구 온난화의 속에서 북반구의 겨울이 이 북극의 한기가 저 미국 쪽으로 치우치느냐, 유럽 쪽으로 치우치느냐,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치우치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유난히 춥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네. 작년 겨울을 기억해 보면 이 북극에 이런 식의 한기가 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다지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 올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번 추위의 가장 네. 피크로 보이니까 앞으로 내일 또는 내일 2, 3도씩 꾸준히 오르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참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위뿐만 아니라 폭설도 비상인데 우리가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바닷물은 아직 그 여름 내 데워지는 공기들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이런 찬 공기가 지나면 바로 눈구름이 돼서 네. 그것도 강한 바람을 타고 서울에 그 눈이 많이 내렸듯이 이러한 상태가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는 또 울릉도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설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저 화면에서 보이듯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상 정보를 잘 활용해서 그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공항 비행기 못 들 수 있어서 여행할 때 그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자, 눈뿐만 아니라 한파도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파가 주는 피해는 이제 동파 사고, 네. 또 화재 사고, 낙상이나 한랭 질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저질환자들은 이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야 되겠고요.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또 지금 눈이 내린 상태에서 얼어붙었기 때문에 빙판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신발 또 보폭을 줄여서 네.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파 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저녁에 조금씩 틀어놓고 자는 그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사만사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요새는 거의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만사온이 3일 딱 춥고 4일 딱 따뜻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12월부터 돌이켜 보면 영하 한 11, 2도 뚝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 이번에 떨어지고 또 이번 12일경부터는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3일, 4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추워졌다, 누그러졌다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 사만사온이라 말하는데 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